의정지원 재정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예산정책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 국회 국가예산과 결산심의를 지원하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3월 취임한 국경복 예산정책처장은 재정전문가로서 최근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추계 정확성과 복지 전달 체계 재정립을 통해 나라 정책의 길잡이이자 나라 살림의 지킴이로서 예산 정책처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예산 정책처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법안 비용 추계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 확대에도 기여했다. 또한 소통 강화에도 힘써 국회의원들과의 대면 보고를 대폭 늘리고 예산 추계 문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비롯해 예산 낭비 사례 접수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개설해 국민들의 목소리도 반영하고 있다. 오늘 국회 생생토크에서는 국경복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매년 나라 살림인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산안의 정확한 연구 분석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뒷받침하는 재정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나라 살림 지킴이로 불리는 국회 예산정책처를 얘기합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는 국경복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처장님 그 예산정책처장으로 취임하신 게 3월 초시면 2달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처장님께서는 그 예전에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실장을 지내셨다고요. 네. 예산분석실장을. 네. 예. 원래 계신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수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요.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제가 저 처장 공모 면접 시험 볼 때 예. 면접관 한 분께서 예. 저한테 제 경력을 보더니 네. 예산정책처 일부 직원들은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좋아하겠구나. 네, 네. 하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피곤하겠네.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본인 생각은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조직을 또 조직원들을 피곤하지 않고 네. 보람 있고 즐겁게 근무할 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난 한 2개월여 지났는데요. 네. 오자마자 바짝 긴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정부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추경을 준비를 하는데 예. 4월 18일 날 제출을 했는데 그로부터 닷새 후인 4월 23일 날 예산결산위원회에 그게 상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는 5일 동안에 이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아하. 이틀이 또 주말입니다. 토요일 예. 날, 일요일 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음. 주말도 다 반납하고 예. 열심히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수정 재정 경제 전망도 내놓고 네. 해서 퍽 저희 직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그 직후에는 이제 저희 사업평가국에서 최초로 네. 지방 공기업들 재무 현황을 평가한 분석 보고서를 내고 네. 그래서 11건의 보고서가 제가 취임한 일에 나왔고요. 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토론회도 개최했고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다가 예.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고 그래서 예. 정신없이 좀 보냈습니다. 그 처음에 면접 보실 때 하시던 말씀하고는 그럼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 너무 힘들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피곤하더라도 즐거울 수가 있잖아요. 네. 즐겁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또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하면 10년이 이제 지났다고 하는데 네. 아직 그 국민들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전문기관이 돼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정책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데요. 네. 저희 국회 예산정책처는 많은 박사급 전문 인력을 가지고 네. 나라 살림을 분석하고 전망하고 추계하고 네. 평가하는 그런 전문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더 쉽게 예를 들면은요. 네. 올해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요. 약 11조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예. 그 11조 원 중에는 사업이 한 107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도 계속 해야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스톱을 중단을 시키고 새롭게 수정을 하든지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는 반드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데요. 네. 저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분석하고 평가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성과가 높은 사업은 지속적인 의견을 내고요. 네. 성과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 권고를 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 역할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예산정책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라 살림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근데 말이죠. 예산 심사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한인데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걸 어떻게 뒷받침한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네. 각 분야에서 전문가시고 예.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분들 전체가 다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라 살림을 의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시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있고 네. 그 편성한 예산을 국회가 심사를 합니다. 네. 얼마나 편성이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는지 네. 저희가 분석해서 의견서를 의원님들께 내고요. 네.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은 정부가 결산을 국회에 또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잘 사용됐는지 허투루 쓰여진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다시 평가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내면은 의원님들이 저희 보고서를 참고해가지고 예산안을 심사하기도 하고 결산을 심의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로 보낼 때 그 과정에서 예산정책처에서 심의를 하는군요. 예, 분석을 하고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고 이제 심의를 한다 이런.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은 작년 예산안 때는 네. 저희가 불필요하거나 사업 계획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예. 그게 2조 1,200억 정도가 의원님들께서 위원회하고 본회의에서 받아주었고요. 네. 결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1,200개를 냈는데 그중에 500개가 국회에서 받아줬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고서를 신뢰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일반 행정부 관료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기간이 되겠는데요. 행정부 관료들한테는 좀 피곤한 조직이죠. 그런데 그렇겠는데. 저희가 분석하고 평가한 보고서를 보고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집행을 한다면은 결국 국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부나 저희나 나라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피곤은 해도 저희 처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네. 전체 예산에 대한 기능 역할은 그렇게 하시는데 또 개개 법안이 발의될 때 그 법안에 소요되는 예산, 그러니까 이제 그 법안 비용 추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를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기능을 처장님께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언제 이렇게 됐나요? 2003년도에 네. 제가 예산정책국장 시절에 네.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 제도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회고해 보면은 예. 제대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예, 예. 대한민국에서 비용 추계 전담 부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저희 국회 예산정책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예. 2007년에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께서 네. 저희 처에 방문해 가지고 예. 비용 추계과를 보시더니 예. 이 비용 추계과 한 과에서 예. 국회 예산정책처가 1년 동안에 쓰는 예산의 일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해 주셔서 예. 퍽 감사하게 생각을 됐고요. 네. 참고로 2007년부터 행정부는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예. 비용 추계를 하기 시작했고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부 제출 법률안은 행정부가 하고 행정부가 하고 의원 발의 법률안은 저희가 주로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분화가 됐군요. 예, 좀 전문화가 네, 됐죠. 전문화가 됐군요. 예. 네. 그리고 2011년도에 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안이 네. 비용을 수반할 때는 비용 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희 처에서 시작한 것이 예, 행정부를 행정부로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자체로. 확산되는 걸 보고 네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한 예. 사전에 추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퍽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문적인 네. 지식에 대한 지원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네. 실제로 간간히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야 될 지원을 하고 생각입니다. 계시군요. 네. 예. 그 법안 비용 추계다. 그 추계라는 말이 좀 낯선데 추정해서 계산한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안이 발의되는 법안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서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걸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네.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게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예. 처음에 좀 시행 초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 말씀이 맞고요. 네. 특히 이제 그때 처음 시범 실시할 때 여러분들께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제도거든요. 네. 우리는 미국의 법률 시스템하고 다르다. 네네. 그리고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예. 는 그런 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예.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 있게 새로 추진하는 자만이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이걸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특정 법률안이 1,000억이 들어가는 건지 1조 원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닙니다. 예. 추계가 조금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1,000억짜리하고 1조 원짜리 사업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 사업을 꼭 해야 우리 재정도 탄탄해지고 나라 살림도 보다 더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득을 했고요. 네. 또 그 이후에 저도 사실은 조바심을 많이 냈습니다만 저희 분석관들께서 열심히 해줘가지고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제대로서 정착이 된 걸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네. 그 법안 중에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그 의원이 발의하는 분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먼저 어느 정도 자료를 이렇게 같이 갖추지 않나요? 네. 그거하고 지금 우리 예산처 정책처에서 하는 추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출할 때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연간 한 8조가 들어갑니다. 예,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지원급여 등등 합하면은 연간 한 8조 들어가는데요. 네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법률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전문적인 조직이 없기 때문에 네.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법안 내용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법안 내용을 보고 생계급여는 전체 한 15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네. 식으로 다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드리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네.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 경제 전망도 실시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은행하고 KDI 이런 곳에서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먼저 경제 전망의 유용성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희 차에서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네. 환율이라든가 물가 등을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실질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은 국세가 2조 원 정도 더 거치고요. 그다음에 취업자 수가 7만 내지 9만 명이 늘어납니다. 네.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은 실업 급여 지출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지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라든가 KDI라든가 국책은행 네. 혹은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전망 그 자체로 끝나는데 저희 처는 이 전망을 토대로 해가지고 네. 재정 수지, 국가 채무, 네. 국가 수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 파악을 하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네. 적극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따로 이렇게 내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국회에서. 네. 예컨대 저희가 올 4월에 네. 수정 재정 전망을 낼 때 네. 이런 상태로 정부나 국회가 통제를 안 하면은 네. 2016년도에는 국가 채무가 609조 원으로 늘어날 수 네.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저희 의견이 적극 반영돼서 나라 살림을 보다 더 알뜰하게 쓰는데 네. 하나의 그 지표로서 활용을 하기를 네.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예. 예산정책처에서 하는 경제 전망 중에 말이죠. 좀 눈에 띄는 게 중기 경제 및 재정 전망이라는 네. 거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여기서 중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5년 이상을 예측을 5년 하는 것을 이상. 중기로 봅니다. 네. 이 중기 전망을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멀리 보려면은 네. 망원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나라 살림을 현재 시점에서 미래 특정 시점까지 저희가 바라다 볼 수 있고 전망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재정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한 유용성 때문에 네. 전망의 오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나 경제 전망은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저희 처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미래의 나라 살림 모습을 보다 자세히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네. 이것을 조금 전문 용어를 쓰면은 재정 기준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CBO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 해당하는 조직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걸 해왔고요. 네. 재정 기준선 전망이 발표가 되면은 네.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고 5년 전망의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심의하는데 예.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재정 통제에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것을 네. 희망하고 네. 기대합니다. 예. 예. 추경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추경 처리 때도 뭐 문제가 됐고 매년 예산안 처리 때마다 이 쪽지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뭐 선심성 예산, 쪽지 예산. 글쎄요.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쪽지 예산이라 그러면은 좀 잘 미리 준비되지 않고 급박하게 이렇게 이제
편성되는 예산 이런 게 많을 텐데 이런 거를 그 우리 예산정책처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어떻게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국민들이나 언론이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요. 지난 4월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국민들의 이런 비판과 우려가 있으니 우리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자 해가지고 지난 4월 말에 국회의장님 모시고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현재의 예산 심사 방식이 미시 사업별 심사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범위를 크게 넓혀서 거시 총량 심사하고 같이 병행해야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산 심사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니 좀 늘리자. 그거는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안 심사길이 10일씩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안 심의길이 60일인데요. 최종 연도에는 90일, 30일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90일까지 예산 심사 기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보다 상설화하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공개를 하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런 토론의 결과를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지난 4월에 또 출범한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8월까지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특위에서 보다 합리적인 예산 심사 제도 개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처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릴 생각입니다. 아유, 정말 그렇게 제도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졸속 예산이 이렇게 막 끼어들어가는, 그래서 전체 재정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처장님 이력을 제가 봤는데요. 그 파리 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따셨네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유학하면 미국을 많이 가시는데 프랑스로 가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 국회 사무처에서 프랑스 전문가도 좀 키워야겠다라고 예고를 한 1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직원은 불어로 시험을 봐라.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원 시험 때 불어를 제2외국어로 한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합격해가지고 프랑스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참 잘 갔다,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영어가 불어보다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은 되고 있지만 그 나라 문화라든가 그 나라의 어떤 관습, 그 나라의 사고방식 이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미국 그 프랑스 유학 과정에서 재밌었던 뭐 일화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화라고까지는 할 거 없고요. 저희 이제 저희 정부가 창조 경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조 경제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파리에 가면은 이제 에펠탑 있지 않습니까? 연간 방문객이 600만 명이 넘는데요. 굉장히 파리의 명물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일인 기념연도인 1889년 그 해에 마침 프랑스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구스타프 에펠이 이 철로 된 그 탑을 세웠는데요. 프랑스 지식인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저렇게 흉물스러운 철제 탑을 세웠는데 프랑스의 수치다. 이거 빨리 철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리석 문화였거든요. 이질적인 문화가 들어오니까 다 철거하자고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서 사실 철거하기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에펠탑이
그 송신탑으로서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텔레비전 송신도 되고 전파 송신도 되고 예. 그 유용성이 입증돼 가지고 그러면 철거를 하지 말자. 네. 그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명물이 됐고 네. 1990년대 초 중반에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까지 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의 경제는 이미 남아 경제를 선도 경제를 따라잡는 경제는 벗어났습니다. 네. 이 선진국의 문턱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상한 아이디어나 네. 엉뚱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저희 문화나 저희 제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젊고 창의력 있고 모험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분야에 많이 뛰어들 거고 네. 그러한 창의성이야말로 우리 미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추가 될 걸로 봐서 저희가 다양한 문화, 이질적인 문화, 엉뚱한 생각에 대해서도 포용성 있게 받아줄 수 있는 네. 그런 문화적인 바탕이 형성이 됐으면 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포용성 발휘할 건가요? 여야가 그렇게 포용성을 발휘한다면은 네. 보다 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이 알겠습니다.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처장님께서 국회 예산정책처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뭐 이루고 싶은 목표나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지향 목표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들께 신뢰를 받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처는 국민들께 정직한 숫자의 제공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 복지 사회로 진입하는 초입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복지에 관한 재정 수요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재정 지출을 크게 하다가 보면은 재정의 건전성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남유럽 일부 국가에서 맞이오고 있는 재정 위기가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 처가 미리 의회의 감시 견으로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도 발전하고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가 돼가지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는 네. 그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나라 살림 지킴이라는 예. 그 기능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재정을 위한 나라 살림 지킴이로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나라 정책 길잡이로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활약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 정확성과 신뢰도로 인정받는 재정 전문 기관으로서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 생생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